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이무영입니다. 오늘이 12월 27일 일요일입니다. 두툼한 잠바를 입고서 사무실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금일 준비한 영상은 증산 5구역 연서중학교 이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증산 5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 진행 절차를 놓고 본다면 감정평가는 했지만 통보되지 않았고 관리처분이 아직은 안 났으니까 감정평가와 관리처분 사이 이 정도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 내부의 분쟁으로 인해서 새로운 집행부 선출을 위한 그런 힘겨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증산 5구역 같은 경우가 조합 설립이 2012년 3월 20일, 사업 시행 인가가 2013년 6월 13일. 그러니까 사업 초기 상태에서는 과거 집행부가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잘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칭찬할 부분들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가 2013년 6월 13일이니까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지금까지도 약 몇 년입니까? 7년. 관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떤 원인이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여다보았을 때는 연서중학교다. 연서중학교가 그렇다면 어떠한 협의 과정이 있었길래 이 오랜 기간을 시간 소모를 했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재개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요, 조합원들이 본인들의 현물을 출자해서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사업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증산 5구역을 놓고 본다면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서 대화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자꾸 들려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만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연서중학교 이전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맨 윗부분에 연서중학교 이전 부분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비구역, 재개발을 하는 정비구역 내부에 학교가 존재하고 그 학교를 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태생적인 한계고요. 조합원들한테는 불이익이 따르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 기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의사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을 줄이고 그 늘어나는 기간에 대한 금융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회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조합원들의 해야 될 일이고 또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집행부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지 않느냐. 과거에 놓고 본다면
2013년도 5월 24일자에 서부교육지원청과 조합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증을 했습니다. 날짜는 2013년 5월 24일자. 그런데 이 중요한 협약서가 오랜 기간 조합원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있었죠. 일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협약서가 나옴으로 인해서 2013년도 6월 13일자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조건부 인가라는 소리입니다. 이 협약서로 인해서 조건부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요. 사업시행 인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를 뜻하고요. 두 번째는 조합의 수용권이 들어옵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진행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은 서부교육지원청과 조합의 서로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만 좀 축약을 했습니다.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러한 부분이고요. 이 자료는 서부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오래전에 청구를 해서 들여다본 내용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2015년도 7월 8일자에 이제 공문이 날라옵니다. 서울시 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가 8월 초 개최 예정이므로 연서중학교 이전 사업에 대해서 재정투자심사 안건 제출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오니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을 붙인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 공문에 따라서 조합에서는 2015년도 7월 13일자에서 이제 자료가 나가는데요. 그 당시 계획은 이랬나 봅니다. 당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현재 시공사 선정 중에 있고요. 향후 계획, 그 당시에 봤을 때 향후 계획입니다. 시공사 선정이 15년도 10월경에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면 곧바로 관리 처분을 하겠다. 시공사 선정 후 관리 처분까지는 한 10개월 정도 잡았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타임 스케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그만큼의 사업 추진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주 기간은 6에서 10개월 잡았습니다. 엄청나죠? 저렇게 스케줄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학교가 없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10개월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은 걸로 보여집니다. 아파트 건축 기간을 30개월에서 36개월. 30개월은 사실 빠르죠. 거기가 그 당시 설계가 1704세대였으니까 보통은 한 34개월 이 정도가 이제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기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이런 2016년 8월, 2017년 1월, 그래서 2020년 뭐 몇 월경, 이것은 이제 담당 공무원이 러프하게 계산한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2020년 뭐 한 중반 정도면 입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렇게만 진행됐으면 벌써 입주했죠. 등산 5구역. 자, 이제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2016년도 3월 2일자에서 다시 한번 추진 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공문이 내려오고요. 2016년도 3월 6일자에서 조합에서 서부교육청에 이제 전달드린 자료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13년 5월 24일 규청과 체결한 연서중학교 이전을 위한 협약에 의거 당해 정비사업 사업시의 인가를 득한 후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규청과 체결한 협약의 실질적인 행위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울러 당 조합은 규청과의 협약 내용에 대해 조합 총회를 통하여 결정될 사항이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당해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대부분이 현 연서중 부지 매입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학교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으로 인수함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 이전에 따른 별도의 중학교 교지 및 교사 건축을 설치하여야 된다는 부당함을 호소하는 한편 재개발로 인한 교육환경 저해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 혹은 타 구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 이 당시에는 그랬나 보죠. 토지 등 소유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조합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서중학교를 구역 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학교를 조합원들의 비용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 부분, 또 학교를 짓는 그 공기도 또 공사 기간에 포함되고, 이게 또 어떤 공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금융 비용도 상당 부분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타구역으로 이전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나 봅니다. 좋습니다. 당 조합은 향후 관리처분 계획 수립 이전에 규청과의 협약 인준에 관한 안건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공식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의견을 반영하여 채택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은 추진 일정을 기획하고 있음을 기에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러프하게나마 계획이 서부교육지원청에 제시가 된 모양이죠. 한번 이 날짜별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날짜를 보면요, 사실은 2016년도 3월 16일자에서 조합에서 서부교육청에 날라간 공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계획되어 있는 게 3월 24일 며칠 조만간에 정기총회가 있죠. 또 시공사총회도 있죠. 이건 2017년 2월은 뭐 해가 바뀌어서 또 발생하는 총회가 되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다면, 구역 내 이전이라는 의견이 있다면 왜 이것을 이 당시에 총회 안건으로 올려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3월 16일자에서 공문이 날라갔고요. 3월 24일자면 열흘, 8일 텀이잖아요. 그럼 벌써 총회 착자까지 다 돌아 있는 상태입니다. 의외입니다. 의견 수렴이 아니라 총회 안건으로 올려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6월 3일자에서 컨설팅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제 조합하고 주 미래한 산업개발, 그 당시에는 조합의 이제 정비사업 관리 업체가 주 미래한 산업이었죠. 이걸 체결한 이유는 연서중학교를 구역 외로 이전하고자 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주 미래한 산업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2016년도 6월 8일입니다. 2016년도 6월 8일자에서 어찌됐든 이 공문은 조합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고 조합에서 서부교육청에 날아가는 공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조합은 2013년 5월 24일 규청과 체결한 연서중학교 이전을 위한 협약에 근거한 협약의 조건을
조합 총회 의결을 구하여 최종 의사결정키로 하였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조합 총회에 올려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 조합은 규청과의 협약 내용에 대해 총회 의결을 구하기 위한 안건 결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 청취 등을 기초 삼아 심의한 결과 안건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총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서 여론 수렴을 일부 거쳤다는 소리죠. 그랬더니 부결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결됨으로써 2013년 5월 24일자의 협약은 이행할 수 없음을 통보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협약서라는 것은 약속이고요,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갑을관계에 있어서요, 한쪽 당사자가 이행할 수 없다라고 통보가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계속 진행해 보죠. 당 조합은 규청과의 2013년 5월 24일자 협약이 이행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나 보죠. 계획의 수정 필요성, 네. 두 번째, 사업 시행 기간의 단축, 이건 중요한 부분이겠죠.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의 학교 이전은 조합원 이주 후 학교 신축 행위 등으로 인하여 약 2년간의 사업 시행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이로 인한 조합원의 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사업 시행 기간 단축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역 내 이전을 한다면 단축할 수가 없죠. 어쨌든 2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한다. 이 부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성 분석에 의한 사업의 결정. 연서중학교 이전을 위한 협약을 분석하여 보면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없는 시점에 맺은 협약이므로 전적으로 모든 부담을 조합이 해야 하는 내용으로서 현 시점에서는 사업성 분석을 할 때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협약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 안 맞다는 소리죠. 손실이 지금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당 조합은 위의 여러가지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현 시점에서의 최상의 안을 위한 협의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협약에 대해서 이행할 수 없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거는 겁니다. 연서중학교를 현재의 상태로 존치하는 안과, 그러니까 존치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두 번째, 연서중학교를 본 사업지 외의 구역으로 이전하는 안, 구역 외 이전. 결국은 이 문서에서 중요한 것은 조합에서 서부교육청에 구역 내 이전할 수 없어. 이것은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대안으로서 존치하거나 또는 구역 외 이전하겠다. 이 두 가지 안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사업성 분석에 의한 적정한 부담 범위 내에서 연서중학교를 본 사업지 외 구역으로 이전하는 안으로 규청에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통보드리며 이에 따라 규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당 조합의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당해 7월 20일경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조합이 요청하는 방향으로 규청과의 협약 및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하여 계획된 조합원 총회에서 협약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희망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협조를 구하는 거죠. 네. 이게 2016년도 6월 8일자 내용입니다. 구역 내 이전할 수 없다. 존치하거나 구역 외 이전을 요청하는 거죠. 그럼 구역 외 이전을
요청한다면 이전 부지가 있었다는 소리죠. 뭐 응암동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검토안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그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그 마찬가지로 이제 조합에서 서부교육청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연서중 이전에 대한 추정 사업성 분석 자료 제출입니다. 2016년 6월 24일자. 당 조합은 규청과 협의 중인 연서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연서중 부지의 사업성 편입에 대한 사업성 추정 분석 자료를 상호 객관성 있는 평가 및 협의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물과 서류를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연서중학교 이전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 개발이익 추정보고서 작성자는 하나감정평가법인입니다. 몇십 페이지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페이지만 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는 2016년 6월 17일자에 조합에 제출된 자료고요. 이 자료가 서부교육지원청에 올라갔습니다. 구역 내 이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업성 분석 자료를 봤을 때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조합에서 제시한 학교 부지 개발 계획안을 기준으로 추정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동, 부동산 시장 동향, 사업 추진 일정, 조합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본 추정 보고서의 내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전제 사항으로서 이제 사업성 분석을 할 때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설계 계획, 개발 계획안 설계된 대로 일반 분양 가격 그리고 인근의 KB 시세나 분양 사례 등을 고려했고 건축비나 부대 비용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관리처분 주변에 관리처분 사례들도 보고 임대 아파트 고려하고 학교 용지의 추정 감정평가에 또 고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정 이제 사업성 보고서가 나왔죠. 이 서류를 작성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일단 이런 자료가 있었다. 이 자료를 앞에서 지금 보고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제 조합에 요청을 받았잖아요. 존치냐, 구역 외냐. 구역 외는 대상 부지를 지금 제시를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7월 7일자에서 같은 해 귀조합이 제출하신 연서중 개발이익 추정 보고서를 가지고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검토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검토에 들어간 거죠. 착수에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2019년 7월 7일에서 2017년 9월 6일이니까요. 약 얼마입니까? 15개월 후에 이 서류가 다시 나옵니다. 2017년도 9월 6일자. 귀조합에서 협의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휴신드리오니 향후 정비계획 변경 등 개발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은 연서중의 증산 5구역 외 바깥으로 이전하는 안이었나 보죠. 검토 결과 연서중의 현 위치 존치 결정 이전 계획 없고 현 위치에 존치하겠다. 이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독단적으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위에 상급기관에 올라갔다 내려오느라고 이 기간이 걸린 겁니다. 또 대상 부지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검토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1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유, 존치 사유를 말하는 거죠.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연서중 이전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서부 2학교군 내에 이전 가능한 대체 부지 확보 불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야 될 부지가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부적정 통보. 상급기관에서 거절된 거죠. 기타 사항으로 준 사유가 이제 두 번째 사항도 있네요. 연서중 이전을 위한 협약서가 대의원회에서 부결되어 효력 미발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은 존치됐다는 소리입니다. 노력은 했지만 결과물이 없었어요. 2017년 9월 6일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연서중학교를 구역 내에서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조합원들의 피해가 따르고 사업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구역 밖으로 빼내자. 구역 밖으로 빼낸다고 해서 사업기간이 바뀌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이제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피해 부분이 일정 부분 줄어들 수는 있죠.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앞서서의 노력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다만 그 앞서서 조합원들의 뜻을 묻고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어쨌든 그것도 노력하는 과정의 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존치 결정이 나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지금 구역 외 이전으로 제안을 했다가 지금 거절당한 거예요. 부지가 없어서. 그럼 거꾸로 말하면 부지만 있으면 다시 또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소리도 포함되어 있겠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2017년도 11월 15일 업체명이 주피데스 홀딩스 코리아 계약금 8억 부가세 별도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협약 완료 시까지. 이건 지급 방법이고요. 조합과 주피데스 홀딩스 코리아 간의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고 이 계약의 목적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구역 외 이전입니다. 존치 결정이 났는데 왜 또 바로 뒤집어서 그러니까 9월 6일에서 11월 15일이면 약 두 달 후에 다시 구역 외 이전을 시도합니까? 조합원들의 의견을 한번 묻고 가시지. 좀 아쉽죠? 예.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조합원들의 뜻을 물어야 될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총회에서 묻지 않았다가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날짜 다시 한번 보죠. 2017년도 11월 15일. 넘어가 볼까요? 자, 보세요. 그 후에 이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 신청 받죠. 지금 조합에서 다시 또 서부교육지원청에 공문이 날아갑니다. 2018년도 1월 2일. 이 당시에는 벌써 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규청과 증산 5 재개발 조합 간의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시 당해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연서중학교 이전에 관하여 2013년도 5월 24일 조건부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당 조합은 규청과의 협약 내용에 대하여 조합 총회 등을 통하여 결정될 사항이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 토지 등 소유자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타 지역 혹은 타 구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규청에 발송한 바 있다. 2016년 6월 8일자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고서 여론 수렴했다는 소리입니다. 이에 규청의 회신 공문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대체부지 확보 불가로 인한 연서 중 현 위치 존치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7년도 9월 6일자에 존치 결정이 났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당 조합에서는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바탕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 진행 중으로 규청의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16년 6월 8일 발송한 공문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업 시행 인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연서중학교 타 지역으로 이전은 추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보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규청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존치 결정이 9월 6일 날 벌어졌죠? 그런데 존치 결정이 떨어졌으면 조합 총회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올려서 존치할 것이냐, 구역 내로 갈 것이냐, 구역 외로 갈 것이냐, 존치, 구역 내, 구역 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뜻을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존치 결정마저도 조합 총회가 아니라 의견 수렴했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잖아요. 근데 분양 신청을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이런 공문을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사업 시의 인가 내용대로 우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구역 내를 말하는 겁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존치고요.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거리나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게 왜 만들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으면 조합 총회에 올려서 정확한 내용을 올려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죠. 볼게요. 이것은 이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2018년도 1월 17일자에 지금 계속해서 분양신청 기간 중입니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회신 내용이죠. 요청사항을 보면 기존 사업 시행 인가 내용대로 사업 추진 후 연서중학교를 타 지역으로 이전 모색한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회신 내용에서는 연서중학교를 현 위치 존치 결정, 구역 내 이전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양 신청 당시에. 단, 개발구역 밖에 이전은 대체 부지가 확보될 경우 검토하겠다예요. 옮겨주겠다고도 아니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저렇게 표현을 달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사업이 불확실성에 빠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분양 신청이 2018년도 2월 10일자에서 분양 신청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게 되면 분양 신청을 한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금 청산자라고 하잖아요. 조합원이 아니죠. 증산 5구역 같은 경우에 국법 적용을 받아서요. 그 당시로 보면은 150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보상법으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권리 행사가. 현금 청산 부분이 향후에 제가 지연가산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연서중학교를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연가산금이 잉태된 거예요, 벌써. 존치 결정이 어디가 여기네요. 존치 결정이 2017년도 9월 6일자에서 떨어졌을 때 분양시청을 받을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분양시청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갔으면 문제될 게 없죠. 현금 청산자들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는데 바로 분양시청으로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의사결정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하여야 한다라는 그 뜻이요. 참 묘해요. 두 가지를 반영시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승상 5구역에 대해서만큼은.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분양시청이 다 끝났습니다. 2018년 2월 10일에 분양시청이 끝났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조합에서 서부교육지원청에 날아가는 공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당 조합은 서부교육지원청과 2013년 5월 24일 정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인 증상 5구역 내에 있는 연서중학교 이전 방안에 대하여 현 연서중학교를 구역 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받고, 이를 바탕으로 은평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조건부 인가 받았었죠. 현재 조합원 분양청을 완료하고, 조합원 분양청은 완료된 상태에 관리처분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연서중학교의 구역 내 이전은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관계로 본 조합의 정비사업 행정업무 협력업체인 주미래한산업개발과 연서중학교 이전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고, 앞에서 맺었던 거 제가 날짜 보여드렸죠. 이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한 바 있습니다. 조합에서 연서중학교 이전에 대해서 이제 업무 일체를 전권을 위임했나 보죠. 이에 당의 용역업체인 주미래한산업은 구역 내 이전이 불가하다는 조합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여 서부교육지원청에 발송함으로 인해 이를 근거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존치 결정으로 협약 내용을 파기하는 공문을 조합과 은평구청에 발송함으로 사업 진행에 중차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개발 사업 진행은 사업 시행 인가 조건에 부합되어 진행되어야 하나, 연서중 이전에 관한 영역을 위임받은 업체가 주미래한산업이 조합 명의를 빌어 조합대의원회에서 연서중학교 구역 내 이전은 불가하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대의원회에서 구역 내 이전 불가하다는 결의를 한 것인양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규청에 공문을 발송함으로 인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협약 파기 결정하는 원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튀어나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 부분. 조합 명의를 빌어 조합원 대의원회에서 연서중학교 구역 내 이전은 불가하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 대의원회에서 구역 내 이전 불가하다는 결의를 한 것인양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규청에 공문을 발송함으로 인하여 협약 파기 결정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유형은 조합장 직인이 찍혀서 나갔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저게 사실이라면 문서가 위조되었네요. 조합장 직인이 도용되었네요. 이 문서를 사문서로 봐야 될지 공문서로 봐야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조합도 어차피 민간이니까 뭐 최소한 사문서가 위조되었고 사문서가 행사되었고 조합장 직인이 위조되었다. 이 내용이 왜 이 날짜에 2018년 3월 30일자에 나와야 될까요? 존치 결정은 2017년도 9월 6일자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요 내용 때문에 지금 존치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저 당시에서 그래서 총회에 물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분양신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분양신청은 강행규정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터지는 거죠. 다시 한번 보죠. 사업시행 인가가 2013년도 6월 13일. 지금 이 서류가 2018년도 3월 30일. 뭐 만 5년은 아닙니다만 4년 한 9개월 4년 9개월이 있다가 지금 이게 터지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에 시간을 까먹은 것은 그럼 어떤 원인일까요? 시공사 선정이 늦어졌다는 부분, 연서중학교의 구역 외 이전 때문에 이제 연서중학교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어 보이고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이에 당 조합에서는 사업 진행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합 대의원회를 통하여 해당 용역업체의 용역계약을 파기하고 당초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약된 내용으로 재개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를 하였다. 연서중학교를 이전할 시에 이제 장단점이 나오고 그렇죠.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제고하고 당초 규청과 당조합과에 인증한 협약 내용대로 사업 진행을 촉구함으로써 원활한 재개발 사업 진행으로 주민 민원 발생을 억제하고 쾌적하고 현대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의 교육 발전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 왜 이렇게 의사결정이 나옵니까? 잘못됐을 때 멈추고 점검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조합에는 많은 협력업체가 있고 자문하는 변호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가볼게요. 조합에서 서부교육지원청에 지금 나갑니다. 공문이 날아간 겁니다. 당 조합은 현재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약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 현재 조합의 분양 일정을
마감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감정평가를 은평구청에 요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연서중학교 존치 결정 공문 접수로 인하여 사업 시행 인가 조건에 상이한 사항으로 현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당 조합에서는 연서중학교 이전에 관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고자 한다. 라고 이제 대안이 나오나 보네요. 먼저 사업 시행 인가 내용으로 1차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촉진계획 변경하고 2차 관리처분을 통하여 연서중학교를 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연서중학교를 1차에서는 구역 내 이전으로 하고 인가가 떨어지면 이주하는 과정을 거치는 기간 동안에 구역 외 이전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주체는 누굽니까? 저는 이 내용도 좀 이상해요. 주체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에요. 조합이 서부교육청에 지금 협조합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2차 관리처분을 통하여 연서중학교를 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주체는 조합이에요. 조합이 결정하고 협조는 서부교육청에 요청해야 되는 문장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협조하겠대요.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구역에 이전으로 해 이러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내용이 완전 바뀌고 있죠. 앞서서 구역 내 이전이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존치나 구역 외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존치 결정이 나왔는데 또 구역 급한 대로 관리처분을 일단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구역 외 이전을 하겠다는 지금 내용이잖아요. 날짜가 2018년 5월 8일. 분양시청이 지금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 청산자들은 벌써 빨리 수용재개를 신청하세요 라고 청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저 시기에는 벌써. 근데 조합에서는 이러고 있습니다. 저걸 진행하려면 조합은 총회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보죠. 만약의 경우 학교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서중학교를 현 위치에 존치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물론 2차 관리 처분 시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보죠. 첫 번째, 구역 내로 관리 처분하고 이 첫 번째 거는 그 다음에 구역 외로 가겠다. 이 구역 외가 안 된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서 구역 내 이전을 시도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존치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구역 내, 구역 외, 존치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얼마나 지연이 되고 논란이 되고 촉진계획 변경하는데 기본 2년 걸릴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공문상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공문은 또 누가 보냈을까요? 앞에 공문은 위조됐다고 쳐요. 이 공문은 또 그럼 정상적으로 이사회 통과하고 뭐 이래서 보냈나요? 정말 신의 한 수가 나와서
구역 외로 이전하는데 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 당시에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2018년도 5월 8일자 공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조합의 이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효신이 나오죠. 연서중학교의 구역 외 이전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간 학교 균형 재배치를 통한 뚜뚜뚜 나가죠. 따라서 규조합에서 제시한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해주겠다는 건지 안 해주겠다는 건지. 이것은 받아들이기 나름이잖아요. 문구가. 중장기 계획이래요. 중장기 계획인데 해주겠다는 건지 안 해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문서를 가지고서는. 보죠. 다음. 조합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위 효신 공문에 의하면 규청에서 연서중학교 이전에 관한 향후 계획에 관하여 조합에서 제시한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소리예요.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이에 위 공문을 은평구청에 제시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체 선정 및 감정평가 후 조속한 진행을 요구한 바, 은평구청에서는 본 재개발 사업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절차법으로서 먼저 사업 시행 인가 내용대로 진행을 허락하는 공문이어야 한다. 이거죠. 사업 시행 인가 내로 하라는 거잖아요. 이 공문이어야 되는 거지 앞에 쪽에서 나온 공문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공문대로 해주세요 또 요청하는 사항일 거예요. 쭉 보면은 지난해 2017년 5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하여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상호 조율의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29일 최종 공사 도급 계약서를 날인 후 2월 10일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감하였으며 이제 추후 절차인 관리처분 계획만을 모든 조합원이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네요.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결과만 이러고 있습니다. 아픈 부분이네 저 단어가. 그러나 연서중학교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는 재개발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당 조합에서는 연서중학교 이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사업시행 인가하고 사업시행 인가에 의거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관리처분을 하기 위한 방편이죠. 두 번째, 촉진계획 등을 변경하여 연서중학교를 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로 구역 외 이전이 불가할 경우에 당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변경 등을 통하여 연서중학교를 현 위치에 존치하는 곳으로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내용이 있죠. 구역 내로 관리처분 하겠다. 구역 밖으로 시도하겠다. 안 됐을 때 존치하겠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화면에 들어보시는 것은 조합에서 서부교육지원청에 이제 또 보내는 공문인데 서부교육지원청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시행 인가의 유효성 여부를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23일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금 앞으로 은평구청에서는 감정평가사를 선임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해야 관리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은평구청에서는 존치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선임을 안 해주고 홀딩을 걸은 거예요. 치유해 오던지 서부교육지원청에 동의를 받아 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검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펴보건대 2013년 6월 13일 당 조합의 사업시행 인가 시 구역 내 연서중 이전에 대하여 규지원청과 당 조합 간에 연서중 이전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였다. 당시에 그랬었죠. 그냥 구역 내 이게 이제 어디서 어디로 구역 내에서 구역 내로 이전하는 거고요.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이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상급 이제 서부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본다면 위에 상급 기관에서 심의가 부결되면 협약서를 취소하고 존치시키겠다라는 내용이죠. 또 조합 입장에서 본다면 조합원 동의를 받지 못하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걸 놓고서 이제 보는 겁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2016년 당 조합원 연서중학교 이전 등에 대하여 당 조합의 협력업체인 주미래한산업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미래한산업에서 연서중 구역의 이전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규지원청과 업무 협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공문을 제출함으로 인하여 규청에서는 이 공문에 의거 협약서를 파기하고 연서중을 현 위치에 존치라는 공문을 당 조합 및 은평구청에 발송하였으며 이에 관할 구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사업시행인가 조건 결격으로 간주하여 감정평가 등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규청으로부터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구한다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 우리말 어려워요. 이 건에 대해서 법무법인의 법리적인 의견을 구한 바 조합에서 이제 법무법인의 법리를 구한 거죠. 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서부교육지원청과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어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법상의 계약의 효력이 취소, 해지 또는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서부교육지원청과 조합이 준수해야 할 것으로 공법상의 계약의 내용과 다른 조치를 할 경우 이는 행정법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대요. 이래요. 여기 보면 사업시행 인가를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하거나 정비사업을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합 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총회 안건으로 올린 적이 없으니까 의뢰 입장에서는 하자가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의뢰 입장에서는 하자가 없다. 총회를 인준을 안 받았으니까 총회에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따라서 주미래한산업에서 넘어갔던 공문은 위조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건 무효다. 무효행위다. 따라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무효인 서류를 가지고서 행정진행 절차를 거쳐서 존치 결정이 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다시 이 논란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최초 사업시행 인가대로 협약서 내용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렵네요.
연서중학교 이전 과정에 대한 서류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회신이 나옵니다. 검토한 결과 최근까지 연서중학교를 현 위치에 존치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등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귀조합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만 조합 총회 의견을 물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다만 도정법이나 이것은 이제 법령 절차를 따라가는 것은 뭐 요건 충족하면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답변이 나오는 거죠. 또 보죠. 이 조합에서 서부교육지원청에 이제 나가는 공문이 그렇습니다. 연서중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규청과 은평구청, 당조합 3자 간에 협의한 대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인가 시 체결한 협약서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 의결을 받을 예정에 있다. 당조합이 만약에 연서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규청과 협의한 대로 총회 의결을 받을 때 규청은 사업시행인가대로 사업 진행을 할 것인지 당조합으로 답변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기회신 공문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죠. 법대로 하세요. 아니면 총회를 물어오고 이 얘기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12월 4일자에서 임시총회가 열렸죠. 그 당시에 그래서 안건이 존치냐 아니면 구역 내 이전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올라갔죠. 절대 다수가 이것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저걸 선택할 때 그 당시 책자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협약서 내용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2016년도 6월 24일자에서 제출된 사업성 분석 자료가 이 총회에는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2018년도 12월 5일이니까 총회 결과를 통보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구역 내 이전으로 다 통과가 됐으니까 그 당시에 제적조합원 866에서 서명계열에서 포함해서 662명이 절대적으로 구역 내 이전을 찬성을 해서 찬성 619, 반대 32, 기권 무효 11, 찬성이 619표. 절대적인 표죠. 871명 중에서 619명이 찬성했으니까는 절대 다수죠, 이것을. 구역 내, 연서중학교를 구역 내 이전으로.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은 다 구역 내 이전으로 해서 이제 사업이 빨리 가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서중학교 부분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협약서 내용에 따라 협조하겠다. 논란이 끊긴 거죠. 복잡하죠? 이 진행된 과정 문서를 읽어보시면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어떤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공문이 위조됐다는 부분도 나오고요. 위조된 공문에 대해서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건이나 이런 얘기는 또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연장선상에서
정비업체가 바뀌는 과정도 한번 들여다보실 부분이고요.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증상 5구역이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 되는 데는요, 이 연서중학교를 의사결정하는 이 과정상에서 딜레이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어요. 그거 하나. 또 시공사 선정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연서중학교의 이 과정이, 그러니까 아까 2017년도 9월 6일자 존치결정 공문이 떨어졌을 때, 그때 빨리 치유를 했었어야 되는데 분양시청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엉뚱한 일이 현금 청산자들에 대한 지원가상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정 구간을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연서중학교만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사항들을 계속해서 날짜들에 집어넣으면 혼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연서중학교 것만 놓고서 이러한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날짜별로 진행 사항이 있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이 엉켜있는 부분들을 빨리 조합원들이 새로운 집행부를 선임해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사실관계만큼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하고 조합원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대안도 나올 수 있고 서로 더 다투면서 더 나빠지진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본 영상을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네, 아마 저는 이렇게 그 컴맹이라서 영상을 편집하지도 않고요. 또 이렇게 스크립트로 만들지도 못해요.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머릿속에 구상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긴 시간이었고 나름대로 함축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부족한 영상이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은 레고팜TV였습니다.